멕시코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르시나요? 맛있는 음식이 많은 나라?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신나게 노래 부르는 열정적인 나라? 멕시코를 긍정적 이미지로 떠올리는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멕시코를 위험한 나라라고 인식하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나 멕시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멕시코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데요. 빈곤율이 41.9%라는 결과가 나온 반면 탑2라고 불리는 부자들은 자산이 3년간 70% 늘었다는 소식을 통해 소득 양극화의 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 사항을 알고 있기에 최저임금을 매년 20% 안팎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불평등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을 해도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는 멕시코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범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계 주요 도시의 강력범죄 순위를 정리한 연례보고서에서 멕시코의 현실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의 도시 이름이 1위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 발생한 사건들로만 통계했는데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50위까지는 순위에 17개의 멕시코 도시가 선정되면서 사실상 치안 불안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인데요. 이에 멕시코 시민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조직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이 치안 불안을 가중시킨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는 원하지 않았지만 매년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어내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이죠. 이런 불안한 치안 문제 때문에 멕시코를 상대로 수준 높은 농담이 이미지로 만들어져 전 세계적으로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멕시코 치안의 이미지가 좋지 않음에도 정부에서는 이를 타파할 의지조차 없어 보이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멕시코가 관광업 비중이 높기 때문인지 관광지의 치안 수준은 멕시코의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관광업에는 방위군 직속 치안 부대까지 창설하여 치안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광업과 관련된 곳에서만 치안을 높이고 있기에 앞으로 멕시코의 치안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멕시코의 한 도시 이름이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로 바꾸면서 굉장한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도시의 이름은 페스케리아입니다. 멕시코의 작은 한국이라고 알려지면서 페스코리아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일부러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코리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페스케리아는 인구 2만 명에 불과했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아 자동차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가 밀어닥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멕시코에서는 기아 자동차와의 계약을 위해서 계약하는 자리에 멕시코 대통령과 누에보 주지사가 먼저 도착해 있었을 정도로 이 작업에 큰 의미를 두었는데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아 자동차 측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었던 터였기에 아주 좋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었죠. 약 151만 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한다는 투자 계약을 진행하고 나자 멕시코 현지로 한국 기업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기아 자동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인 현대모비스, 동원금속 등이 옆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스케리아에서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앞서 말했듯이 불과 2만 명에 불과했던 페스케리아로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인구수가 적어 곧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페스케리아는 어느새인가 9배의 인구가 늘면서 약 20만 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멕시코 입장에서 절로 웃음이 날 만한 일은 또 존재했는데요. 그곳에 일자리를 구하러 간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미국으로 갈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려던 인원들을 멕시코에 잡아둠으로써 내수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일자리가 없어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자가 늘어나던 차였기에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페스케리아의 지역 경제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며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존 주민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생기가 넘치는 도시 분위기에 그들 스스로 코리아라는 명칭을 붙인 것인데요.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페스코리아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외에도 페스코리아라고 불리는 이유가 존재했는데요. 공장 근처의 한식당, 슈퍼마켓, 에스테틱숍 등과 같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는 한국인 외에도 멕시코인들도 존재했는데요. 한국인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며 한국어 간판을 내거는 사람들조차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류 열풍이 불기 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던 탓인지 전 세계에 한국 열풍이 불어닥치자 멕시코가 받아들이는 속도는 엄청났습니다.
특히나 멕시코는 전년 대비 80% 한류 팬들이 증가하며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 컨텐츠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 그 자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페스케리아의 인기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 음식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페스케리아로 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스케리아와 관련된 재밌는 일화도 존재하는데요. 한 멕시코인은 페스케리아에서 지낼 때 한국어로 인사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한국어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에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안녕하세요를 인사로 사용하였다고 하죠.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 어리둥절해하면 페스케리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상황에 웃음을 터뜨린 경험담이 한 번쯤은 다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이렇듯 페스케리아에서 지내던 사람들은 한국이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닌 바로 실생활 속에 스며든 나라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스케리아 외에도 멕시코의 많은 도시에서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넷플릭스가 시행되기 전부터 멕시코에서는 사랑받았던 한국 컨텐츠들이 존재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별은 내 가슴에가 멕시코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대장금, 도깨비와 같이 다양한 한국 드라마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드라마들이 흥행한 이유에는 뜻밖의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내용이 재밌는 것도 인기의 비결이었지만 선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멕시코가 제작하는 드라마들은 하나같이 선정성이 너무 짙어서 피로감이 많이 쌓였던 터라 순수하게 다가오는 한국 드라마가 신선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 외로는 사극에서 보여준 한복의 매력에 빠진 이유도 존재했는데요. 이에 멕시코에서는 한국 드라마 패션쇼를 펼치며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멋을 멕시코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패션쇼에서는 멕시코 현지인 60명이 패션쇼 모델로 자리를 빛내주어 한국에 관련된 좋은 추억을 선사하기도 했죠. 한국 컨텐츠는 새로운 열풍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바로 한국 음식 챌린지였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짜파구리를 해먹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은 해외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했는데요. 그건 멕시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짜파구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열풍이 멕시코에서 끊임없이 불었던 것은 한국 음식의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었는데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멕시코인들의 특징도 한몫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처럼 멕시코도 매운 음식을 특히나 좋아하는데 하바네로 고추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바네로 고추는 매운 고추 순위 안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드는 고추인데요. 청양고추와 비교하자면 무려 30배나 맵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운 고추입니다. 그렇기에 청양고추가 들어간 한국 음식들을 큰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매운 것을 즐기는 것은 한마음 한뜻인지 한국의 떡볶이는 물론이고 특히나 김치를 맛있게 먹는 멕시코인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이런 선풍적인 한류의 인기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한국 스포츠가 존재했는데요. 바로 한국 전통 무술이자 스포츠인 태권도입니다.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던 태권도는 멕시코 전역에 태권도장이 3,500여 곳 이상 존재하며 태권도를 수련하는 이들은 15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멕시코 인구의 10%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멕시코의 태권도 부흥을 이끌어냈던 것이 문대원 대사범입니다. 그는 지난 44년이 넘는 시간 동안 30만 명이 넘는 제자를 배출하고 이 가운데에 유단자만 4만여 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멕시코에서는 그를 태권도의 전설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유학생 시절 우연히 무술 경연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태권도는 당시 미국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일본인들이 전파한 가라데가 널리 퍼진 시대였습니다. 무술 경연대회에서는 경량급과 중량급으로 나눠 호구도 없이 맞붙게 했는데요. 그는 경량급에서 보기 좋게 우승을 거머쥐었고 중량급 챔피언과의 통합전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기록을 내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는데요. 1968년 멕시코 땅을 처음 밟았던 문사범은 이듬해 정식으로 태권도 사범으로 멕시코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덕관이라는 태권도장을 열어 일장기와 일본 가라테와 관련된 사진을 떼어버리고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붙여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멕시코에서도 무도대회가 존재했기에 대회에 이번에는 문사범의 제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태권도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고 하죠. 그로 인하여 태권도는 많은 멕시코인들이 열광하는 하나의 무술로 자리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열정 덕분에 세계 태권도 영웅으로 문대원 대사범이 선정되는 쾌거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한국과 관련된 열풍이 이렇게 과거부터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안에서 한류에 대한 애정은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일상생활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한류를 향한 애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멕시코에서 많은 한류가 퍼져나가길 바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힘썼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